또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가봅시다. 완전 처음 부분이에요. 완전 처음 부분. 보면은 지금 함수의 극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지금 되게 많죠. 저 일부러 쉬운 것들 왕창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 지금 계속 문제 봐도 알겠지만 참 많이 나오고요. 저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1, 2, 3, 4번 중에서 한 문제 정도 거의 꼭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개념 설명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한없이 가깝게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리미트 어딘가 한없이 가깝게 보냅니다. 그래서 변수 x가 a로 보내는 경우라고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 fx라는 함수를 x를 a로 가깝게 보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특정 값으로 극한을 보내보면은 얘는 반드시 둘로 꼭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뭐 우극한, 그렇죠? 우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극한. 이 둘이 똑같을 때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아야만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나오는 값이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 물론 값이 나오면 하나겠지만 뭐 일단 큰 틀로 놓고 보면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렴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산하는 경우. 완전 처음은 아니니까 뭐 너무 근본적인 건 그냥 좀 배제하고 본론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수렴하는 경우는 또 둘로 나눠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수렴이면 수렴이지 뭘 둘을 나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렴이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것과 0이 아닌 걸로 수렴하는 거는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분을 해요.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둘로 좀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또 구분을 해요. 자, 이때 내가 점선으로 그은 이유는 뭐냐면은 수렴값은 어차피 0으로 딱 정수값이지만 내용상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 0이 아닌데도 0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딱 정수값 0인데 그냥 0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정수로 딱 0 나오는 경우라,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없이 가깝기만 한 0.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설명을 볼게요. 이 수렴하는 경우는 일단 좀 잠깐 놓고 봅시다. 자,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냥 내 설명 방식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지점 a라는 점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a 한없이 가깝게 보내요, fx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칙상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다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이 없죠. 그건 한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x 값을 구한다. 자, 나는 선은 점의 연속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내용을 좀 끌고 와요. 그래서 솔직히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리 내용을 찾아봐도, 수학의 내용을 찾아봐도 선은 점의 연속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확대를 해도 점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한없이 확대해 보면은 점이 보이더라 라는 개념에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안녕. 자, 그래서 얘는 딱 A인 지점에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값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극한 좌극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A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랑 다르죠. A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거예요.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X축을 쭉 연결해 보면은 정확하게 A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한없이 확대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A인 지점에 바로 오른쪽에 점이 등장을 할 거예요. 괜찮나요? 얘가 A보다 조금 더 큰 오른쪽 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얘를 A 플러스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 말고 제일 가까운 애가 얘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 얘도 A에 제일 가까운 점, A 마이너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X 기준으로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으니까. 자, 그럼 이 오른쪽 점에서의 함수값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아,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이 점. 자, 그래서 얘는 A보다 조금 더 큰 지점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B보다 조금이라도 클 거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원칙상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B로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B보다 조금이라도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B보다 조금이라도 크지만 이걸 B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아니 B보다 조금이라도 크지만 이걸 B 플러스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극한의 정의는 뭐냐면은 극한 값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 그러면 걔는 수렴 값을 그냥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B 플러스라고 쓰면 안 되고 얘는 한없이 B에 가까워질 뿐이지만 딱 정확하게 B로 봅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우리가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그럼 얘는 바로 오른쪽 점이죠. 그럼 얘는 0보다 큰 게 맞잖아요. 0보다 큰 게 맞는데 수렴 값은 얼마예요? 수렴 값은 0이에요. 괜찮나요? 얘는 정수 0으로 봐야 돼요. 0이 아닌데도 0으로 봐야 돼요. 괜찮죠? 그게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티끌처럼 작은 값을 무시하고 그냥 0으로 보자. 그게 극한의 핵심이에요. 괜찮죠?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분의 1 이런 것들을 얘 0이 돼요? 안 되죠? 얘는 그래프로 놓고 오면은 이렇게 가니까 x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게 0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0이라고 쓰면은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니까. 원래 0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0으로 수렴을 하잖아요.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봐야 돼요. 0이 아닌데 0으로 봐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왜? 그 값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니까 극한의 정의상 그 문제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처리를 해요. 나올 때마다 처리를 합니다.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0은 아닌데 0으로 본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그게 이 차이예요. 아, 정수 0이건 아니면 0에 가까워지는 것 뿐이건 수렴값은 딱 정수 0으로 봐야 돼요. 괜찮나요? 수렴값은 정수 0으로 봅니다. 내용상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정수 0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아,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아,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아, 이따가 퀴즈 내면 또 못 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극한 같은 경우에도 얘는 바로 왼쪽 점이 되겠죠.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럼 얘는 어때요? 함수값 b보다 조금이라도 작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작아요. b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는 원칙상 b보다 조금 작은 게 맞아요. 근데 어디로 수렴해요? b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딱 b로 써야 돼요. b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b로 써야 돼요. 괜찮죠? 이렇게 두면은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b 플러스 b 마이너스면 안 같은 거예요. 괜찮죠? 근데 얘를 정확하게 b로 보고 얘도 정확하게 b로 보는 거예요. 극한은 수렴하면 그 수렴값을 갖다가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똑같으니까 얘는 수렴값이 b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극한 b보다 큰 거예요. 자극한은 b보다 작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극한에 해당하는 우극한 값은 다 b인 거예요. 괜찮죠?
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0이 아닌데도 0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문제점은 이거야. 나는 점의 논리로 봐요. 확대의 끝을 했을 때 점들이 등장을 하더라 라고 해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 점의 논리는 나밖에 안 써요. 왜 나밖에 안 쓸까요? 너무 대단해서? 아니,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용한 점의 논리는 어떤 논리라고요?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선이 확대를 하면 점이 보이더라 라는 거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현미경 갖고 아무리 확대해도 점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선은 점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극한이라고 이 점을 딱 찍은 순간 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생겨요. 괜찮죠? 그래서 영원히 확대 끝은 없다. 영원히 확대 끝은 없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우극한이 오른쪽 점에 해당하는 걸로 일단 예시를 들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 차원을 돕기 위해서 점 논리를 쓰는 거지 원래 확대 끝은 없습니다. 점도 안 튀어나오고요. 괜찮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안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극한 개념을 다룰 때 현재 정설, 학계에서의 정설은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는 절대 인정이 안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논리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 거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설명하는 거랑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수학자들도 되게 많은 상태예요. 근데 그건 논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힘들고요. 아무튼 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수렴하는 경우를 나눴어요. 그러면 0인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는 왜 중요하냐? 얘가 딱 정수 0이 되는 경우, 정수 0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x축이에요. 괜찮나요? 리미트 x가 무슨 뭐 3으로 갈 때 fx는 0인 함수예요. 그쵸? 3으로 갈 때 fx. 자, 얘는 어때요? 좌극한도 정수형이고요. 우극한도 정수형이에요. 괜찮죠? 이거는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정확하게 빵입니다. 뭐야? 그럼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인데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거 하나만의 극한값이니까 0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딴 거랑 곱해져 있는 상태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fx예요. 얘가 fx.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뭐라 그럴까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x분의 1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곱하기 x분의 1 하면은 얘네 둘은 문제가 뭐예요?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아예 정수빵이라 그랬죠. 정수빵. 그쵸? 아니네. 얘가 fx네. 얘는 지금 x죠. 그럼 얘는 x 곱하기 x분의 1이요. 괜찮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1로 나오죠. 얘는 정확하게 1로 나와요. 괜찮아요? 지금 딱 보면 뭐예요? 0 곱하기 무한대로 가요. 0 곱하기 무한대지만 티끌이라도 있기 때문에 무한대 개수 들어가면 수렴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0이 아닌.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gx는 아예 정수 빵이에요. 괜찮나요?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치더라도 얘는 정수 빵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요. 괜찮나요? 그렇죠? 먼지 한 톨이라도 있어야 무한대로 많이 만들었을 때 뭐라도 나올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 무한대 개수가 된다 그래도 아예 빵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구분해줘야 돼요. 이거는 극한의 성질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극한의 성질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상수인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수렴 그 자체만 놓고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둘로 또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발산하는 경우는 작은 의미의 발산이에요. 원래 발산이라는 것 자체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 그래서 아예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얘기해요. 원래 작은 의미의 발산은. 그래서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발산으로 보는 거고요. 넓게 발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렴 빼고 다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넓은 의미의 발산이 나오게 된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작은 의미의 발산이 아닌 나머지는 뭐냐? 얘는
진동이라고 나는 통합적으로 묶어서 봅니다. 수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뻗어나가지도 않는 경우들을 그냥 진동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다 합쳐서 진동, 그냥 짬통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진동이라는 거에 대한 어원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사인 그래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인 그래프. 자,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사인 x라 그러면 어때요?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아, 어차피 x 무한대로 간다 그래도 이거 수렴해요? 안 하죠? 수렴은 안 하는데 무한대로 가요? 안 가죠. 그래서 수렴도 안 하는데 무한대로도 안 가요. 수렴도 안 하는데 무한대로도 안 가요. 그냥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값이 진동을 한다. 그래서 진동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사인 그래프를. 괜찮죠? 자, 그게 어원인데 이거를 나는 조금 넓게 써서 어떻게 보냐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다르죠.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 안 하죠. 이런 것까지 그냥 포함시켜서 그냥 진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정의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나는 다 합쳐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 빼버리면은 뭔가 표현하는 게 애매하니까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특정 값으로 극한을 보낸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존재하는 거고, 얘는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 나눠지는데 엄밀한 미세한 차이는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갈게요. 너무 재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 문제를 좀 풀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절대로 틀리면 안 되니까 저기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지겹겠지만 1번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이거 와우, 잘했네. 와우, 와우, 잘했어요. 아, 어떻게 벌써 재워버렸어? 뭐야, 방금 나눠줬는데? 그치? 다 했어?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다. 그죠? 이 답 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좀 이따 어려워질 거거든.
저기 푼 친구들은 요거 1, 2, 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요거 똑같은 걸로 1, 2, 3번만. 저 그래프 그대로 재탕해서 쓰는 겁니다. 한번 1, 2, 3번 풀어볼게요. 미안, 4번까지 할게. 4번까지. 마이너스. 하하하. 어떻게 해서든 다 맞는 사람이 안 나오게 만들 거야. 다 맞았어. 푼 거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왜 다 맞지? 그 2번하고 4번. B한 4번. 뭐라고 쓴 거야? 이거요? 4번. 다 맞았네. 아유, 다 맞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네요. 일단 2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한 1, 2, 4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다 맞았어요. 아, 4번 이쪽으로 해. B한 4번. 아, 진짜 알았어.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좀 답을 볼게요. 대략 지금 뭐 다 답이 나온 사람도 있고, 맞은 사람, 다 맞은 사람이 지금 2명인가 그렇고요. 3번까지 맞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3번까지. 일단 얘부터 한 번만 좀 볼게요. 얘는 1의 좌극한이죠. 1의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1이죠. 1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1보다 조금 작지만 얘는 1로 봐야 돼요. 괜찮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인데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치만 어디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수렴은 마이너스 1로 하네요. 그래서 FA가 0인 지점 찾아주면 되는데 FA가 0인 지점은 0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일단 0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의 극한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인 지점 1보다 원래 조금 더 커요. 그치만 수렴값은 뭘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 1보다 조금 더 크지만 수렴값은 1로 써야 돼요. 괜찮죠? 1로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1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예요. 한마디로 f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에요.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 둘 다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기 때문에 1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는 뭐냐? 아까 봤지만 이거 f 1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1입니다. 다시 한번. 얘는 1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원래 1이 아니잖아요. 근데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수 1로 봐야 돼요. 여기서 1은. 그래서 얘는 f에다가 정확하게 1 들어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f1은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1인 지점의 값이니까.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문제는 안쪽만 극한 쉬운 거를 밖에 쪽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f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요거랑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는 얘만 극한값을 구해주고 그 극한값을 f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은 1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예요. 괜찮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잖아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서의 함수값이죠. 1보다 조금이라도 크죠? 1 플러스, 미안해. 1보다 조금이라도 크죠? 그죠? 근데 얘는 1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둘이 달라요. 얘는 F1이에요. 얘는 F1 플러스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1의 우극한이니까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1로 봅니다. 이 둘이 다른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마지막 통째로 함수의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안에 있는 함수가 1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얘를 정수 1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전체 함수의 극한값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돼요?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1이 되겠고 1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럼 마지막 얘를 볼게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디로 극한 가는지 알아야 되죠? 얘가. 괜찮죠? 솔직히 말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거 얼마예요? 수렴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게 만약에 문제가 f 해놓고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로 썼으면은 얘는 f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는. 근데 문제는 극한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어요. 전체 수렴값을 묻는 거예요. 안쪽만 수렴값을 f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전체 수렴값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커요. 왜 크냐면은 얘는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거 몫을 빼낸다고 칩시다. 몫을 빼낸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썼을 때 이렇게 찢으면 마이너스 1로 나가죠. 괜찮아요? 이렇게 찢으면은 분자 1로 남아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커요. 얘가 0 플러스로 가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괜찮나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식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t랑 똑같은 거야. 통째로 t로 온다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지만 결국 수렴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크지만 수렴값을 보니까 플러스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이제 정수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이해돼? 그치? 쉽다. 그죠? 자,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들였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 다 맞을 거야. 근데 분명히 실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거 실수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이거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무조건 나와요. 자, 그게 합성함수의 극한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합성함수가 아니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합성함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번 한 번만 후딱 풀어볼게요. 28번 뒤로 쭉 넘어갔어요. 28번 자, 여유 있는 친구들은 다른 거 펴놓고 계속 같이 풀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진짜 여유 있는 친구들은 다른 거 풀어야 돼요. 윤성아, 심심하지? 잠깐만 뒤에 거 좀 더 풀고 있어 볼까? 힘내요. 저기 심심한 친구들은 31번 풀어봐봐요. 재밌어요. 심심한 친구들은. 재밌다. 재밌다. 풀었어? 28번? 답이 뭐 나왔어? 3번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풀어야 돼.
거의 다 맞았네요. 자, 지금 얘는 이렇게 봐야 되죠. x가 0보다 조금이라도 커요. 이런 것들은 치환해서 봐도 되는데 간단한 합성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돼요. 얘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결국 x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죠. 0보다 조금이라도 큰데 거기서 1을 뺐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예요. 괜찮나요? 마이너스 1에서 티끌만큼 더한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괜찮죠? 수렴값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얘는 ff1 플러스라고 보면 되는구나. 그렇죠?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근데 f1 플러스는 1의 우극한이죠.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얘는 f-1로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극한값은 통째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묻는 거지 안쪽 함수만 극한값 씌워놓고 그거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2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수렴값이기 때문에 2로 보는 게 맞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로 나옵니다. 진짜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이런 간단한 극한 아무렇지 않게 다 맞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9번은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x-1 fx 이거 말고 딴 거 하자. 딴 거 하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x분의 x-1이 있어요. x가 양수인 경우만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x분의 x 플러스 1이 있어요. x가 양수인 경우에.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x가 양수인 경우에? 둘 중에?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얘는 1보다 크잖아요. 얘는 1보다 작고. 그럼 무조건 큽니다. 그렇죠. 무조건 커요. 자, 이걸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합시다. 그럼 x에 뭘 집어넣더라도 fx보다 gx가 무조건 커요. 뭘 집어넣더라도 100을 집어넣어도 1000을 집어넣어도 10,000을 집어넣어도 1억을 집어넣어도. 그렇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또 더 큰가요? 알았어, 화이팅. 잠깐만. 퀴즈. 알았어. 자, gx가 fx보다 크면은 gx의 극한과 fx의 극한은 이게 성립한다. 이거 2면 이거 2다. 참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저거 한 번만 써볼게요. 자, gx가 fx보다 모든 실수에서 더 크면은 극한도 gx가 fx보다 크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오케이. 저 문제가 뭔지 봤어요? 네. 자, 지금 여기서 틀리는 사람들이 조금 나옵니다. 아우, 박빙인데. 오케이. 아까 봤지? 어우, 잠깐만, 우리 몇 명이지?
와, 박빙인데? 맞다가 6명. 틀리다가 5명. 우와! 박빙인데? 자,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지금 GX는 FX보다 무조건 큽니다. 자, 맞은 사람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이따가 틀릴 거 낼 거니까. 분명히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반반. 자, GX는 FX보다 무조건 크죠? 그러면 아니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크잖아요. 그럼 여기 극한 씌운다고 해도 둘이 얘가 무조건 크지 않나? 그쵸? 이게 실제 그래프가 어떠냐면은 실제로 x분의 x 플러스 1 그래프는 점근선이 1로 나오면서 얘는 1보다 큰 값들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져요. 괜찮나요? 이게 y는 gx 그래프예요. 얘는 이거 분수함수 그래프예요. 이거 모른다 그래도 그냥 보고 이해해요. 그렇죠? 얘는 밑에서 한없이 따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봐봐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gx가 1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무조건 얘는 1보다 커요. x가 무한대로 가도.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는 아무리 커진다 그래도 1보다 무조건 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몇으로 수렴해요? 얘 수렴값이 1이에요. 괜찮나요? 얘 수렴값이 1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극한이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도 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1이 안 돼요. 1이 안 되는데 얘를 1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극한의 정의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때요? 밑에서 올라온 건데 1이 안 되지만 결국 1로 수렴하니까 1로 보는 거예요. 1이 아닌데 보는 거예요. 그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1은 1보다 크네? 돼요 이게? 안 돼요. 다시 한번 이게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였으면 이건 부등호로 냅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정수일로 본다라는 거예요. 얘도 정수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등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안 넣어주면 모순으로 냅두니까 그러면 잠깐만 얘를 1로 안 보면 되잖아. 그렇죠? 얘를 1로 안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 1보다 큰 건데 1로 안 보면 되잖아. 그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저기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불량 나올 거 무서워가지고 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불량이 나오더라도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AS 센터 가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불량은. 괜찮아요? 딱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등호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GX랑 FX가 하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극한 GX가 극한 FX보다 크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퀴즈 2. 자, FX가 GX보다 항상 커요. 2고 2이면 문제 똑같은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보다 크다. 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한 번만 가볼게요. 퀴즈 2예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뭐 심리전을 잘 펼친다면 뭐 내용을 모르더라도 맞겠지만 그러지 말고 엄밀하게 고민하고 구해봅시다. 어허. 똑같은 건가? 다 오케이. 이걸로? 그럼 저거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야?
다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f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저 밑에 단 옆에 써야 되나요? 응, 다 무한대야. 다 x 무한대로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퀴즈 1번하고 퀴즈 2번의 차이는 뭐냐면은 단이라고 하는 거의 유무예요. 단이라고 하는 유무. 그러니까 얘는 fx랑 gx의 극한이 수렴할지 발산할지 몰라요. 근데 얘는 fx가 100% 발산해요. 100% 발산합니다. 그 경우에 맞냐 틀리냐?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 할까? 아니다. 하나 더 하는 건 별로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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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 답이? 오케이. 어우야. 얘도 박빙인데? 얘도 맞다가 6명. 그대로인데? 틀렸다가 5명. 박빙이네요. 얘는 맞아요. 얘 왜 맞을까요? 와!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거! 날씨가 너무 좋은데? 미안. 이게 왜 맞을까요? 얘가. 고민해야 돼.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게 왜 맞을까요? 얘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 다 수렴할 수 있더라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문제 안 돼요. 괜찮아요?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봐봐요. 발산해요. 이거 발산해요. 그러면 수렴값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얘가 더 크다 그랬어. 그럼 얘도 당연히 수렴 안 하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근사값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등호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얘가 더 커요. 괜찮아요? 무한대 입장에서 봤을 때 수렴을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강사들 중에서 좀 메이저라고 하는 강사들도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그래서 저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오케이. 왜냐면 수능은 이런 걸 치고 들어와요.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정의와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떠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게 지금 스텝 1의 세 번째 대소관계에서의 극한 얘기하는 겁니다. 등호를 붙여줘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fx가 있어요. 얘는 x분의 x-1보다 크고 x분의 x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fx는 얼마가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들어가요? 얘랑 얘 사이에 있어요. fx가 한마디로 얘랑 얘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결국 사이에 껴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샌드위치처럼 안에 쏙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극한을 3개 다 통째로 붙여버리자. 그렇죠? 통째로 붙여버리자. 그럼 얘는 정확하게 1이에요.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게 맞지만 얘는 수렴값이 정확하게 1이에요. 얘도 1보다 조금이라도 크지만 수렴값이 정확하게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잠깐만 문제가 생기네. 그쵸?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수렴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등호 넣어줘야지.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로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규칙입니다. 리미트를 쓰는 규칙.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1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 미세한 차이 알아야 돼요. 이게 수렴값은 딱 정확하게 그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값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또 그거로 보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 있어요. 그죠? 뭐 AS 센터 가면 액정 망가지면 액정 고쳐주고 무슨 문제 발생하면 환불해주고 환불 안 하니까 교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진짜로 문제마다. 알았어, 화이팅. 알았어, 그만 떠들게.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스텝 3는 미안해, 넘어갈게요. 이거는 궁금하면 해보라고 한 건데 솔직히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지금 스텝 1들 진짜 찜쪄 먹는 친구들은 얘 31번 푸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풀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릿속이 후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유형 2로 넘어가 봅시다. 자, 초반에 개념 설명들이 조금 많죠. 자, 두 번째 극한의 성질도 한 번만 볼게요. 극한의 성질. 자, 극한의 성질은 뭐냐면 리미트 x가 특정 값으로 보내건 무한대로 보내건 fx와 gx가 전부 다 수렴한다면, 그렇죠? 둘 다 수렴한다면 첫 번째 상수배를 한 fx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개수를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개수 나가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수렴한다면. 두 번째, 수렴한다면 fx와 gx 덧셈에 대한 극한은 따로 계산 가능하더라. 그렇죠. 덧셈만? 아니 뺄셈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는 곱한함수 전체 극한이에요. 얘도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따로 계산된다. 네 번째, 나눗셈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g분의 리미트 f로 써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안다고 착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되게 어려워집니다. 진짜로. 이거 정의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이 개념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은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건. 괜찮죠?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더라. 괜찮죠?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곱하기 x 플러스 2라면은 이런 것들이 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3으로 수렴하고 얘는 그냥 5로 수렴하니까 15가 되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 뭐야, 이런 건 너무 쉬운데 안 쉬워집니다. 이따가 안 쉬워져요. 자, 그래서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어디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근데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되는 거 아니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디가 안 돼요?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이거 바로 눈치 못 채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이 중에서 성립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4번이에요. 분모 0 되는 경우는 안 돼요.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분모가 0 되는 경우들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연속에서도 계속 튀어나와요. 연속에서도. 화이팅.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해.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계산해야지 뭐. 따로 계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극한꼴. 얘는 그냥 하나씩 문제를 좀 볼게요. 그냥 문제를 볼 겁니다. 꼴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네 가지 꼴밖에는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꼴들이다.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안일부자의 정할 정자,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4개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꼴만 봐도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걸로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34번 하나만 해볼게요. 일단 기출문제라서 풀어본 사람들이 좀 많겠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직한 풀이 방법과 그 다음에 핵심만 보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게요. 답 나왔나? 오케이. 다시 해봐야 돼. 자, 아예 정확하게 푸는 방법부터 한번 좀 볼게요. 정확하게 푸는 것부터. 아예 반대로 할까? 저기 아니다. 답만 빨리 내는 것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답만 빨리 내는 거. 그게 일단 머리 쌩쌩할 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지금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무한대로 가요. 그쵸? 자, 그럼 g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거 3배 했어요. 그럼 어쨌거나 얘도 무한대죠. EFX에서 무한대를 빼는데 1이 나와요. 그 말은 f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해야 돼요? 수렴해야 돼요? 발산해야 되죠. 괜찮죠? 이거 수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큰 값으로 수렴한다 그래도 거기서 무한대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문제는
얘네 둘이 결국 극한으로는 1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1 차이 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빌 게이츠고요. 좀 누가 1등이지? 테슬라가 1등이죠? 몰라. 일론 머스크. 몰라. 일론 머스크라고 할게. 돈 제일 많아요. 한 100조 있다고 칠게요. 그거보다 안 되겠지만. 여기 빌 게이츠. 자, 둘이 어떠냐면은 둘 다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둘이 재산 차이 뺐더니 1,000원 차이 난데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는데 1 차이 난다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인데 둘이 1,0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재산이. 말도 안 되지만, 그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100조야. 엄청나게 많아.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껌을 사 먹고 싶어서 껌을 1,000원짜리 하나 사 먹었어요. 사 먹고 나서 잔돈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물어봐요. 너 돈 얼마 있니? 그러면 나 99조 9,999억 9,199만 9천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100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100조라 그러지. 그렇죠. 1,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얘랑 1 차이 나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x가 무한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EFX랑 3GX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1 차이 나는 거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1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게 1조면 어떡하냐. 아니 무한대 입장에서 1조도 요만한 거예요. 지구가 아무리 거대해도 우주 입장에서는 먼지 한 톨이에요. 괜찮죠? 얘는 수렴값이 딱 나와 있는 순간 이미 얘는 엄청 작은 거예요. 이게 100억이건 1000억이건 10,000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작은 거예요. 그러면 EF랑 3G는 그냥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엄청 큰 무한대. 그럼 어떻게 보면 되지? EF를 3G로 바꿔버리면 되지 뭐. 2분의 3G로 바꿔버려요. F랑 2분의 3G가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만약에 바꾼다고 친다면 이거는 X가 무한대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럼 F 대신에 2분의 3G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9G가 되겠고요. 빼기 G가 되겠고 분자는 4배 했으니까 6G가 되겠고 플러스 G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7 곱하기 G가 되겠고 얘는 7배의 G가 될 거야. 괜찮죠? 그럼 어쨌거나 둘 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가장 큰 거에 계수 비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답이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7분의 7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괜찮나요? 답 2예요. 진짜로 답이 괜찮죠? 이 티끌 차이는 무시한다. 그게 극한의 핵심이에요. 티끌은 무시한다.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본다. 그죠? 작은 거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한의 핵심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건 엄밀한 정의가 아니잖아. 그쵸? 이런 거 대학교 수리 논술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점수 반토막 납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풀면 뭐야 이 근본도 없는 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푸는 거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일단 F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F가 무한대인 것도 이거 증명해서 써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얘를 1로 수렴하는데 통째로 1로 수렴하니까 통째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HX로 치환해서 보는 거예요. 괜찮죠? 통째로 HX로 치환해서 보면은 얘는 HX가 EFX 빼기 3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무한 들어갈 때 HX가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GX와 HX의 극한을 알고 있어요. 근데 FX의 극한은 몰라요. 쓰려면 다 넘겨서 극한 씌워야 돼요. 다시 해석해야 돼요. 증명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fx를 다 g랑 h로 다 바꾸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f를 바꿔보자. fx는 3g 넘긴 상태에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바꿔 써서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f 대신에 이거 들어가죠? 3 곱하기 2분의 3g 플러스 h 빼기 g 분의
얘는 4 곱하기 2분의 3g 플러스 h 플러스 g.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곱해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9g 빼기 g예요. 2분의 7g가 되고 2분의 3h 하나가 남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약분하니까 6g 플러스 2h예요. 근데 6g에다가 g 하나 더 했으니까 7g 플러스 2h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래놓고 극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극한을 보낼 때 이게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고 얘는 1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럼 무한대 입장에서 1은 있으나 많아져. 그러니까 또 2 나오는 거야. 괜찮죠? 이게 엄밀한 증명입니다. 근데 이래놓고선 얘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것도 근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가장 큰 걸로 나눠줘야 돼요. 가장 큰 게 뭐예요? gx죠. gx. 그렇죠?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걸로 나눠줍니다.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로 나눴으니까 2분의 7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 곱하기 g분의 h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또 7 플러스 2 곱하기 g분의 h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겠죠. 얘도 0으로 가겠죠. 자, 분모 통째로 수렴해요. 분자 통째로 수렴해요. 아니, 항마다 다 수렴해요. 그러면 극한의 성질 때문에 다 따로 계산 가능해요. 괜찮죠? 다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따로따로 극한을 씌워줘요. 그럼 2분의 7은 필요가 없고요. 극한이 필요 없고, 리미트 2분의 3도 어차피 계수 나가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7 플러스 2 곱하기 리미트 g분의 h로 나가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이제 2분의 7분의 7로 써도 되는 거예요. 괜찮네? 이게 엄밀한 풀이에요. 괜찮네? 이러면은 극한 할아버지가 와도 감점 못 줘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건 논술에서만 하면 되고요. 우리는 수능 본다 그러면 객관식 단답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괜찮죠? 그냥 2F랑 3G가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둘이 어차피 1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그거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답만 후다다다닥 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유형 3번으로 좀 가볼게요. 유형 3번. 자, 맨 처음에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0분의 0꼴은 결론만 잠깐 얘기할게요. 결론만.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해 주는 거예요. 0이 되는 애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0이 되는 애들을. 자, 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뭐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네? 그러면 따로 계산 가능한가? 돼요?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왜? 분모 따로 계산하는 순간 분모가 정수 0이 돼요. 분모가 정수 0 되는 순간 아예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따로 계산하면 안 되고 약분시켜주는 거야. x가 1로 갈 때 0 되는 경우면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지워주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0분의 0의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2로 쓰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약분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미분법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미분에서 도함수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미분법으로 쓰는 거. 왜? 모든 미분계수의 정의와 도함수 정의는 다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 오케이. 0분의 0꼴. 일단은 미분법 나중에 얘기하고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것만 생각합시다. 자, 간단하게 너무 쉽지만 37번 하나만 후딱 볼게요. 37번 0분의 0꼴.
좀 이따가 좀 슌프리 설명할게. 오케이. 아우 너무 쉬웠다. 그쵸? 아유 너무 쉬웠다. 그죠? 이게 지금 쉬워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하자고 하는 거는 혹시나 해서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답이 틀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봐야 돼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자, 모든 극한은 꼴부터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예측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얘는 분모가 0으로 가요. 꼴을 본다라는 거는 대략 어디로 가는지 예측해보는 거라 그랬어요. 분모는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네. 0분의 0꼴이면은 무조건 풀이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0이 되는 애를 찾아서 지워줘야 돼요. 약분해주는 거밖에 없어요. 분모 문제 둘 다 0이 되는 애가 있구나.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약분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x가 3으로 갈 때 0 되는 그 x-3을 우리는 인수라고 얘기하죠. 그 인수 찾아서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 x-3이 있으면 분자도 무조건 x-3이 있겠고, 아니 뭐야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제곱근으로 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분수로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분자에 올리면 어차피 또 0분의 0꼴이잖아요. 괜찮죠? 이런 것도 다 인수 있어요. 다 찾아서 지워줘야 돼요. 이게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아,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이게. 왜 없냐면 이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결국 0분의 0으로 가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일단 얘는 인수 찾아내서 없애야 돼요. 근데 제곱근 때문에 안 보인다. 그죠? 뚜껑을 따야겠죠? 그죠? 그래서 켤레 씌워줘야 됩니다. 켤레. 자, 그래서 얘는 켤레를 씌워준다 그러면은 루트 2x 빼기 5 플러스 1. 그죠? 분모문제에 다 곱하는 거야. 왜? 아니, 계산을 해야 인수가 나오든가 말든가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 그럼 분모는 그냥 이대로 냅두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x 빼기 5 빼기 1. 그쵸? 2x 빼기 6이에요. 아, 이거 딱 2배네요. 그쵸? 약분해주면 2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더 이상 꼴 봐봐요. 이거 상수분의 상수꼴이죠? 수렴하니까 그냥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0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집으로 6 빼기 5 1이죠. 루트 1 더하기 1 2분의 2. 다 1이 될 겁니다. 자, 요거 퀴즈 요거 부탁 한 번만 해볼게요. 0 곱하기 무한대. 와,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지만 사실상 0분의 0꼴입니다. 지금 얘는 0 곱하기 무한대는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냥 분수꼴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자, 쟤는 뭐가 나올까요? 잘했어.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오케이. 따봐. 부어가. 따봐.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얘는 극한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x가 3으로 가요. 모든 극한은 수능 끝날 때까지 꼴부터 봐야 돼요. 어디로 갈 건지 예측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x가 3으로 가면은 얘는 0으로 가죠. 0분의 1 곱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으로 가면 5분의 1 빼기 5분의 1이에요. 0분의 1 곱하기 0이네. 그쵸? 0분의 0꼴이란 얘기예요. 괜찮죠? 0분의 0꼴. 자, 모든 0분의 0꼴은 풀이 방법이 뭐가 밖에 없다? 인수분해해서 없애는 거예요. 0이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중에 미분계수 정의,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법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인수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분모에 인수가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x-3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3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x-3인 인수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통분을 안 해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통분밖에 없어요. 분수꼴 같은 경우는 통분, 무리식 같은 경우는 맨날 켤레 밖에 없어요. 진짜로 계산이 안 되게 만드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를 통분한다 그러면 5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얘는 5 올라가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랑 얘랑 약분이 되는 거야. 뭘로? 마이너스 1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5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로 봐도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수렴수를 하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되죠. 그럼 5 곱하기 5 25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38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풀이 방법이 큰 걸로 나누기예요. 아까 봤었죠? 큰 걸로 나누기. 단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최고차 계수비로 봐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 되는 걸 이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만약에 답 나와서 여유되는 친구들은 39번 풀어봐봐요. 39번 답 되게 많이 못 풀어요. 진짜로 스텝 1인데 정말 많이 못 풉니다. 39번. 또 풀어버렸어. 나봉. 오케이. 그죠? 38번은 엄밀한 풀이만 볼게요. 이거 답 못 내는 사람은 없겠죠? 답이 4번이니까. 그쵸? 근데 엄밀한 풀이 방법을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 극한의 성질이 별로 쓸데가 없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풀이 방법 다른 걸로만 보고서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어떤 상태예요? 분모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2 빼봤자 무한대야. 무한대다가 루트 씌웠죠. 그래도 무한대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보다 무한대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루트 안에 2차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x가 무한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랑 똑같을까요? 알았어. 1번 풀이. 얘는 1차급이랑 똑같은 거 괜찮아요? 자, 제일 큰 게 x.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볼게요. x로 나눠보면은 얘는 1 플러스 x분의 1. 그러면 루트 내부에는 x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가장 큰 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얘는 루트 1 빼기 x제곱분의 2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얘는 모두 다 수렴이에요. 다 따로 계산해도 됩니다. 분모가 0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빵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최고차 계수비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서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은 안 돼요. 진짜로. 알았어. 자, 그럼 얘는 1분의 1 더하기 3. 그래서 4입니다. 이게 엄밀한 풀이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풀이를 한 번만 볼게요. 아니, 뭘 이렇게 쉬운 걸 두 가지 풀이를 봐. 지금 두 번째 문제 풀이 방법이 39번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39번을 빠르게 푸는 것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은 다시 한번 x가 무한대 입장에서 볼게요. 무한대 입장에서 본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나 x제곱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x가 무한대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티끌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1차까지 바뀌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차까지 바뀌어버리면 상수 정도까지는 티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2차 현장에서는.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다고 쳤을 때 극한의 입장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그 범위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얘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티끌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게 봐도 돼요. x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티끌을 무시한다. 그게 극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5분의 얘는 x로 봐도 되죠. 그래서 얘 무시하면 그냥 4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쵸? 이렇게 빨리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9번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볼게요. 39번 들어가기 전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빼기 x제곱 이런 건 0으로 가는 거 알아요. 그쵸?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똑같으니까. 그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차수랑 개수랑 똑같아야지만 수렴의 여지가 있구나. 만약에 차수가 달라버리면 어때요? 아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이 무한대가 훨씬 더 크니까 이거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똑같이 2차로 나왔는데 개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x제곱이 3개고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도 무한대로 가요.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차수랑 개수가 똑같을 때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까 본 거랑 비슷합니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있어요. 여기서 뭘 빼야 수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얘가 무한대로 갔는데 얘가 무한대로 안 가면 안 되죠. 그것도 딱 4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은 이쪽에 나오는 식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얘가 발산의 소지가 있는 건 얘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3x제곱 플러스 6x가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무한대로 가는 애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산에도 호랑이랑 여우랑 늑대가 살고 있고 이쪽 산에도 호랑이랑 여우랑 늑대가 살고 있는데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 호랑이가 이쪽에 3마리 있는데 이쪽 2마리만 있으면 밀린다니까. 똑같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호랑이끼리 서로 죽었어. 이제 늑대 6마리. 여기 5마리만 있으면 안 돼. 똑같아야 돼요. 괜찮죠? 그럼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온순한 토끼 5마리. 근데 4마리 남아야 되죠? 1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미세한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발산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때요? 전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못하게 만들죠. 작고 제곱근 씌우고 분수식 만들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빼기 x. 얘는 보면 알겠지만 또 1차 빼기 1차예요. 그렇죠? 1차 빼기 1차. 2차지만 제곱근 씌웠으니까 1차예요. 그렇죠? 1차 빼기 1차. 자, 이게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수렴하겠죠?
수렴하겠죠. 1차 빼기 1차니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1차가 지워지니까. 얼마로 나올까요? 이게 안 해봐도 이거 나와야 돼요. 이게 안 해봐도 이거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이가 될 수 있냐? 뭐 물론 원칙적인 풀이는 켤레 씌워서 가는 게 맞아요. 실제로 뚜껑 따봐야 되니까, 계산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원래 풀이 방법은 켤레를 씌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켤레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죠. 분모의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이게 원래 풀이 방법이니까. 그러면 x제곱 지워놓고 봤을 때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2차, 1차, 1차, 얘가 사실 1차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4 1 더하기 1분의 4 2로 나오더라 가 되는데, 두 번째 한 번만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x제곱 플러스 4x는 x가 무한대로 가는 범위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는 봤을 때는 얘나 요거 차이가 있어요? 둘이 차이가 있어요? x가 무한대 입장에서는? t도 안 난다는 거예요. t도 안 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상수 차이 정도는 t도 안 나요. 1차 항이 달라지면 그건 좀 t가 좀 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서로 빼니까. 아까 봤지만 빼잖아요. 1차항 달라지는 건 t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상수항 정도는 별로 t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켤레 씌우면서 1차항이 좀 영향을 주죠. 그죠? 1차항이 영향을 줘요. 근데 상수항이 있어봤자 이거 t가 나요? t도 안 나요. 어차피 뒤에 상수항 여기 뭐 플러스 5가 있었어도 어차피 얘 5는 영향도 안 준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수련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뭘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가 뭘로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걸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2 나오는 거예요. 39번 한번 풀어볼게요. 농담 아니고 10초 만에 나와야 돼요. 39번. 지금 설명한 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풀면 안 되나? 해도 돼요. 네. 얘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리했을 때 무한대로 보내서 얘는 0 처리한 상태에서 다시 또 정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1차항이 빼는 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x제곱을 주로 보고 마이너스 x를 무시할 수 있지만, 얘와의 관계에서까지 놓고 본다면 이 마이너스 4x가 중요한 역할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도 봤을 때 예시 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4x 루트 있잖아요. 제가 올라가서 결국 켤레 씌워서 놓고 보면 저 4x가 영향을 미치죠. 저 1차항이 결국에는 극한값에 영향을 줘요. 근데 저 4x를 무시해서 없애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오케이. 했어. 했어요? 지금 설명한 거 저거 이해돼요? 응? 진짜? 응? 알았어.
자, 얘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이거 x-2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x가 무한대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돼요? 그 둘이 지워서 -5 나온다는 거는 얘가 1이라는 얘기고요. 얘가 3이라는 얘기예요. 1이니까 둘이 x 지워지죠? 그럼 -2에서 b를 빼는데 -5가 나온다는 거는 b가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그냥 2번이에요. 괜찮아요? 그쵸? 합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제를 좀 더 만들까 고민스럽군. 아니다. 시간 뭐 많이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유형 3번까지 일단 봤고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유형 4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함수 결정이. 죄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유형 4번밖에 안 나와요. 90%죠? 오반가? 80%는 유형 4번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극한 단원에서는. 물론 나머지 20%는 유형 1번에서 나와요. 진짜 쉬운 문제로 나오면은 유형 1번으로 나오고,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유형 4번으로 나옵니다. 다함수 결정. 자, 그러면은 다함수 결정은 조금 어려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가볼게요. 아이고, 화이팅! 힘내. 너무 떠들었지? 힘내.